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문제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인 홍석준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또 시찰단이 귀국을 했는데요. 시찰단 활동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시찰단이 이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을 이제 단장으로 해서 5박 6일 동안 갔는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장비들인 알프스라든지 또, 방류 저장 장치 K4 그리고 운전 제어 설비 등 기본적인 설비를 보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일본 관계자들과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번 시찰단 멤버들이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그동안 일본 측, IAEA 측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네. 실제 협의 사항과 현장에서 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왜 근데 시찰단은 명단을 공개를 안 합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짧은 일정에 네. 명단이 공개되면 뭐 언론이라든지 각종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전화 이런 것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그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만간에 유키 단장이 관련된 것을 뭐 기자회견 형식이든 뭐 국회에 와서 자세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시찰 단원들이 과학자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여론 이런 걸 떠나서 그 전문가로서 과학적 소신을 가지고 임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 명단 공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그 기간 내에 과학적 소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 뭐 그런 어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명단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데 과학자라 하더라도 입장이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아니죠. 이게 이제 민간 과학자가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어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과학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바뀌지 않고 뭐 그 사실상 어떤 과학자로서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근무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 민간 과학자는 포함 안 됐다. 그러면 예예 입장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봅니다. 정보기관에 소속된 과학자들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시찰 결과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발표할 계획입니까? 그건 뭐 시기는 뭐 조금 더 이제 조율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조만간에 또 IAEA 측에서 이제 종합적인 발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하고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일단 유키 그 위원장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받고 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일본에 이제 답변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일본의 최종적인 답변이 왔을 때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발표할 어떤 시기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시점이 되면은 유국희 단장이 되든 누가 되든 나와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고 기자회견 하는 건 맞습니까? 예. 뭐 저희 당에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들으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일본에 요구한 자료가 오기 전에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하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그러니까 시찰단이 간 목적이 안전성 검증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니죠. 안전성 검증이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정부 네. 쪽에서 어떻게 그러냐면 안전성 검증은 IAEA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아 그렇죠. 뭐 원칙은 이제 이 처리 그 방류 처리 하는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제 2011년 3월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3년부터 이제 알프스 처리 장치가 가동되었고 2021년 4월달에 이제 방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IAEA가 이제 그런 처리 원칙을 승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검증을 IAEA가 하고 있는 과정이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전문가가 한 분이 파견돼 있고 과정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그런 어떤 장치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찰을 통해서 뭐 검증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러면 쉽게 하면 그 장비, 그러니까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 그러면 결국은 시찰단이 그러니까 그 본 거는 눈으로 본 거고 눈으로 보는 것도 시야는 결국은 설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안 된가 딱 요거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서류상에 그런 건지 그리고 제어 장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나타난 것처럼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이정윤 그 원자력 안전관 미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제기된 문제 두 가지만 좀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원님. 그 설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알프스잖아요, 의원님. 네. 근데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1호기 그 지하가 뚫렸다라고 하는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고 네. 이 사진에 따르면 이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알프스는 지하수까지 저기 설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걸러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점을 제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알프스에서 그 처리하고 있는 방류수들이 예.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그걸 냉각하기 위한 어떤 냉각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히 이제 그 방류 어떤 그런 그 배출구 안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그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하수인데 어떻게 그게 들어올 수 이제 있어요? 어떤 특수하게 그렇게 이제 그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이 알프스 처리 전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는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해상에 방류됐을 때 이제 문제가 이제 과거엔 됐던 것이고 지금은 과거에도 그런 구멍이 있었던 게 확인이 이제 못했을 뿐이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방류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의원님 지금 팩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 알프스 네. 설비가 네. 지하수까지 걸러낸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예, 그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완전히 미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예. 그 상당 부분 지하수 나오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알프스 처리하기 전에 다 이제 유입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팩트 검증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두 번째, 이정윤 대표가 그러니까 IAEA에서 나온 그동안 중간 보고서를 다 봤는데 어디에도 검증이라는 단어는 없다. 기술 지원일 뿐이다. 이 점을 제기했는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주장은 대단히 좀 무책임하고 예. 그거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IAEA 이제 본부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있지 않습니까? 예. IAEA 조직이 국제 핵 에너지 분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어떤 조약 관련된 어떤 북한이다, 이란이다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사찰도 통해서 이런 어떤 거는 이제 원전 에너지가 아니라 핵무기다 이런 어떤 최종적인 결정도 하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조직이 어떻게 단순하게 기술 지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처리 원칙을 승인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방류가 가능한지 수치라든지 이런 기준을 설정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 IAEA다. 그리고 검증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시료 채취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참여를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11개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집권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러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IAEA에 네. 지금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참여하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네. IAEA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뭘 들여다보고 있고 하는 건지 혹시 자세하게 혹시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IAEA와 이제 그분과 비밀 누설 어떤 금지라든지 그런 게 개별적으로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접근하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본국 보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이 예? 본국에 보고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IAEA하고 그분이 이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파견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국제 원자력 기구 계약해서 들어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 정부가 추천을 했다. 네네. 그럼 추천 이후에 그분과의 교류는 일체 소통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정부도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찰단이 그 알프스를 보고 왔는데, 네. 그 알프스를 시찰한 결과 알프스는 완벽하게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판단인 걸로 혹시 전해 들으셨나요, 의원님?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실하게 전해 드리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키 단장 입장에서도 궁금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게 이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했고 아직까지 추가 자료를 받지 않은 그런 어떤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의 요구한 추가 자료가 뭔지 좀 혹시 들으신 얘기는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건 모르고요. 네네. 일단 그 언론 보도상으로는 일단은 비상시에 어떻게 이제 이런 어떤 알프스 장치 내지는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느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프스라는 게 상당히 좀 정밀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프스도 3개의 어떤 종류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초고성능 알프스라고 해서는 협착탑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라도 고장 날까봐 그렇게 이제 복수적으로 이제 협착탑을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이고 그 협착탑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이런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이런 핵종을 이제 다 이제 흡수하는 그런 어떤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게 돼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IAEA가 정한 방류 처리 기준을 되는 것인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기준 이하로 된 것을 이제 해저 터널로 1km 만들어진 해저 터널로 이제 바닷물과 같이 이제 희석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방류하게 되는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혹시 시찰단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대한 영향 평가 자료는 받았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번에 시찰단의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이제 그 인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한국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상당히 크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자,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프스가 처리된 것은 이제 다른 어떤 핵종은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삼중수소가 남게 되는데, 삼중수소가 지금 현재 이제 예측된 양은 860테라베크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사능 측정하는 기준 어떤 단위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제 30년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중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이 1050테라베크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중수소가 만약에 위험하다면 알프스로 나오는 것은 4, 5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해역으로 도달하는데 지금 중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건 1년 나오는 양이 지금 후쿠시마보다 지금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많은 양이 1년에 지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벌써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 수소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민물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 자체보다는 얼마만큼 희석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는 만약에 이제 제대로만 걸러진다면 않다. 단 후쿠시마 인근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알프스 작동되기 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일부. 그리고 그 핵종이 무겁기 때문에
해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알프스에서 나오는 방류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수입 금지를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 네. 그럼 언제까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후쿠시마 산에서 나오는 어떤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을 계속 하면서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측정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네. 하면 그때는 수입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WTO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방어 논리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수산물 재개를 그러니까 수입 재개를 검토한 바도 전혀 없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 짧게 그 웨이드 앨리슨 교수 초청한 문제 가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이제 과학자를 초청을 해서 과연 알프스 방류 문제에 있던 안전성 문제를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사실은 국내에는 뭐 과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워낙 좀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 외국에 죄송한데요. 좀 과학자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않나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뭐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다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또 과학자를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또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하지 최소한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반되는 입장에 두 명의 과학자를 불러서 공히 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는 뭐 제가 뭐 일단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음번에는 또 뭐 다른 분을 또 초청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의 가장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